글로원푸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솔직하고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직접적인 투자 방향을 또 설정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OMC 의사록이 결정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긴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중요한 건 시장의 반응인 것 같거든요. 지난 5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을 때도 나온 직후에는 시장의 반응이 좋았지만 다음날 바로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FOMC 의사록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한데 일단 의사록 공개와 관련돼서 이사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게 금리 부분 그리고 대차대조표 축소 부분이었는데요. 금리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2회 회의에서 50bp의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은 기존에 예상되었던 금리 인상의 폭과 횟수다 보니까 시장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대차대조표 축소와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때 시장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모르겠다라는 코멘트를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진행이 됐을 때 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될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반등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에너지 업종이라든지 전기차와 관련된 업종을 중심으로 시장이 강세를 나타내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이 에너지 업종이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S-오일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뚜렷하게 시장의 주도주로는 등극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에너지주와 연관해서는 미국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다는 시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되려 지금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과대 낙폭된 종목들, 소위 말해서 바이오와 관련된 업종 또는 이제 그 성장주 중에서도 메타버스 이렇게 이러한 업종들을 다시금 한 번은 챙겨볼 시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시장에서 워낙 이 부분은 수급이 비어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유입이 됐을 때 반등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사록에서 공개된 부분 중 중요한 부분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관련돼서 그럼 저희가 특징주로 볼 만한 게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이오 업종을 언급드렸는데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영위하는 셀트리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아진다 또는 이제 해외에서 수출이 느니까 봐야 되는 시기다. 이러한 부분의 언급보다는 지금 시장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수급이 비어 있는 게 바이오와 메타버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요. 그 수급에 따라서 시장이 수급이 비어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아주 강한 수급이 유입이 되지 않더라도 반등세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매 관점에서도 적용해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의 동시 매수가 나타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최근에 그 매도세 같은 경우는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가 최근에 그런 수급 흐름, 그러니까 5월에 16일 이후부터 했을 때 기관 외국인의 매수가 가장 크게 유입되는 그런 수급이 나타났기 때문에 매매 관점에서 접근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대는 14만 6천 원에서 15만 원대에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현재가가 15만 3천 원인데 약간 현재가보다 낮은 매수 구간을 드린 이유는 종목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어제 반등, 최근에 반등이 이어졌을 때 한 번은 조정을 소폭이라도 보이고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매수를 해서 길게 들고 간다. 이게 실적이 좋아지니까 아니면 수급이 좋아지니까 그런 관점보다는 매매에 대한 그 수익률을 정해두고 좀 그 매매의 일정에 대한 폭을 좀 짧게 하면서 수익률을 챙기며 대응하는 게 필요한 시장 그리고 필요한 종목이라고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키워드 바이오와 메타버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바이오 안에서 오늘의 특징주로는 셀트리온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이슈에 저희가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호 이야기를 또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앞서 다른 전문가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누리호 2차 발사일이 확정이 된 것과 더불어서 이게 또 큰 증시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와 관련돼서 어떤 코멘트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누리호 2차 발사의 발사일은 6월 15일로 확정이 됐다고 공식 발표를 했고요. 기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사 예비일은 16일에서 23일로 설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발사 이전에 우주 항공주에 관심이 필요하겠고요. 통상 이런 모멘텀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주가가 미리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벤트 일자에 한 주 또는 2주 이전부터 종목들이 반응을 하면서 상승을 하고 발사를 하는 시점 또는 발사의 성공 실패 여부에 따라서 이 종목들의 한 번 더 변동성이 확대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전에 누리호 발사 같은 경우는 되려 발사한 이틀, 3일 전에는 주가가 차익 실현이 나왔다가 발사를 하는 하루 전, 당일 이렇게 주가가 다시금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여기에서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은 미리 지금 시장의 조정이 나와 있고 종목들 같은 경우가 크게 미리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편하게 실적이 뒷받침되고 누리와 관련해서 실제적인 그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추려서 살펴볼 만한 구간이다 보니 오늘 누리호 발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수혜주로 부각이 될 만한 종목들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오늘의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세트랙아이입니다. 세트랙아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천리안 위성 발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경험이 있는 전통적으로 위성 부분에서 강자로 부각된 기업이고요. 중소형 위성 솔루션 관련 전문 업체입니다. 위성 본체 그리고 탑재체, 지상체 등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고 수출 비중 같은 경우가 60%를 상회를 했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은 내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번에 그 누리호 2차 발사 일정과 맞춰서 살펴볼 만한 종목이겠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약 4,400억 원입니다. 주가 흐름을 놓고 살펴봤을 때 저희가 실적과 시가총액을 연결을 해보면은 그렇게 비싼 구간은 아니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강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었고 그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의 프리미엄이 세트레가이까지 함께 도달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현재가는 48,800원입니다. 저희가 가격으로 실적의 하단 이런 거를 이 종목에 적용을 하기보다는 기술적인 접근에서 대응을 하는 게 나아 보이고요. 현재는 상승 추세에 있다가 약간 조정 추세에 돌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46,000원 가격대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